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와 대중적인 기술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자가 대중적인 기술을 달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일단 취업은 되게 잘 돼요. 취업은 엄청 잘 되는데 문제는 대중적이기 때문에 큰 연봉을 받기가 힘들어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개발자라는 직업이 좀 혁신적인 기술들을 잘 다루게 되면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요 자체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좀 확실히 수요만 잘 맞으면은 고연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중적이지 않은 기술은 기본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얘기고, 그런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들을 습득을 하기 위해서도 앞에 또 미리 해야 되는 그런 지식들이 되게 많은 거죠. 요즘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쪽에 좀 이런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단가반으로 만들기도 힘들고, 단가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그 단가반으로는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현존하는 개발자들 중에서 초 엘리트들이 가장 많은 분야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또 보안, 요 세 개 분야에 많이 몰려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블록체인 쪽 같은 경우는 네노라는 수학자들부터 네노라는 좀 개발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그쪽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는 대중성에 얽매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적인 것은 과연 정답일까? 적당히 돈을 버는 그런 직업군이 더 맞을까? 아니면은 좀 수요가 적더라도 확실히 난이도 높은 작업을 해야 할까?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는 후자예요. 그리고 적은 수요지만 확실히 고연봉을 받을 수 있으면서 좀 난이도가 높은 작업을 선호하는데, 사실 이건 교육 쪽도 마찬가지인데, 팀노바에서는 좀 고난이도의 작업, 이왕이면 좀 힘든 거, 이런 거를 선호하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 단가방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만 딱 해서 최소한의 그런 부분을 만든 다음에, 취업하기 좋게, 대중적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대중적인 기술을 배우는 형태가, 일단은 어느 정도 대중적이고, 대략적인 테크닉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은 대략 뭐 예를 들면 뭐 웹 개발을 한다 그러면 게시판 정도만 만들면 돼. 백엔드는 보통 이 정도거든요. 한 3, 4개월짜리 프로그램이면.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간단하게 클론 코딩 좀 어느 적당히 할 수 있는 정도. 제이슨 좀 다르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적당히 가더라고요. 프레임워크 한두 개 좀 넣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적당히 취업을 시키는데, 문제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배우는 과정이 독학하거나 그런 것처럼 좀 자기 스스로 뭔가 배우는 게 잘 체득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그 이후의 기술에서 머뭇머뭇 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애초에 처음 배운 습관부터가 누가 알려줘서 배운 그런 스타일로 배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팀노바에서는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세스보다는 스스로 좀 이렇게 찾고, 그거를 이제 강사가 지켜봐주는 그 대학교 석사 레벨에서 많이 하는 방식의, 석박사 레벨에서 많이 하는 방식의 코칭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약간 이건 뭐 개발 외적인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대중성 있게 받아들여 온 것들이 과연 정답이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남들이 뻔하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만 보더라도 요즘은 공무원 시험이 예전만큼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한때는 공무원 시험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다들 불안에 떨면서 남들 하는 거 그냥 했어.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대중성에 얽매여서. 근데 우리나라가 집단주의가 훨씬 심하거든요. 그 집단주의 심하다고 욕먹었던 전여옥 씨가 예전에 썼던 일본은 없다, 이 책을 보면서 우리 큰 누나가 그 가지고 있던 책장에서 되게 독특해서 제가 그걸 채서 그 누나 그 책장에서 빼서 읽었었는데,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일본은 정말 집단주의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그 책에서도 되게 그 집단주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찝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치적으로 가서 그렇지 뭐, 나름 정치인들이 각 분야에서는 되게 전문가인 경우가 많거든요. 나름 성공하고 이제 나중에 끝판왕으로 하는 게 정치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때 되게 흥미롭게 잘 읽었어. 근데 그러면 진짜 이 집단주의 사회에서 INTP 성향을 갖고 있는, 되게 잡생각이 많은 제 입장에서는 저는 좀 다 별로였어요. 그 옛날에 전 초등학생 때 진짜 학교 가기 싫었거든요. 너무 싫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갔고, 수능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반사회적이라고 이런 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반사회적이라기보다는 합리성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성향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가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논쟁이 있거나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이렇게 보면 일단은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를 해. 뭐 예를 들면 뭐 과일에 대해서 뭐 얘기했잖아요. 뭐 사과 반 쪽에서 한쪽 반 정도는 괜찮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여러 논문에서 메타인지를 해본 결과거든요. 많은 의사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의사들도 굉장히 많고, 당 자체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액상과당 같이 이렇게 옥수수에서 뽑아내는 당과 진짜 과일에서 나오는 당은 애초에 그 유효 성분이 과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과일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 당뇨 환자한테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을 정도로. 근데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분명히 있고, 그런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어느 정도는 좀 더 전문적인 정보라고 보고 좀 더 논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현실을 살다 보면 대중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관련 분야 전문가라면 당연히 이렇게 이빠른 소리들을 해줘야 대중들도 아는 건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식품 첨가물 중에 MSG 같은 경우가 가장 누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우지파동이라 그래서 그 소기름 있거든요. 기름도 되게 유해하다고 또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뭐 삼양라면이었나? 그 삼양라면이 굉장히 누명을 써가지고 엄청 피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되게 미개한 역사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불과 몇백 년 전, 한 2, 300년 전에 치질 치료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막 거머리를 붙인다든지 항문에, 아니면은 그걸 불로 지진다든지 막 그런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비논리적이고 이유가 없어. 그냥 해보는 거야. 그런 되게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있었거든. 근데 참 그래도 현대사회가 좋은 게, 저는 옛날이 막 좋다 이런 것들 잘 안 믿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더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논리가 더 존중받고 과학이 좀 더 존중받는 사회가 확실히 더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팀노바는 여러 가지 욕을 먹었는데, 그 욕을 먹은 것도 사실은 저는 이제 아직도 별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질투라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다 여기까지인데, 문제는 그게 이제 대중들이 그거를 동요하는 것 자체가 그게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구나. 그리고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어디서 뭔가 이슈가 터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 겁나 욕하잖아요. 막 그런 것들, 뭔가 이렇게 냄비 근성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별로 이렇게 공감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연봉을 받는 학원이 더 정답이겠죠. 예, 당연히. 근데 이제 오히려 고연봉 받는 걸 잘못됐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지, 사람들이. 이게 그런 방향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러면서 이제 아까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참 인간 세상? 인간 세상이 굉장히 누가 보면 천상계인 줄 알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면서 제가 느끼는 안타까운 거는, 사실 제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데, 감정에 휩쓸려서 어떤 판단을 하면 좀 위험하다, 개발자는.
특히나 설계할 때도 막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좋아서 어떤 특정 기술을 쓰기보다는 이거를 썼을 때 왜 유리한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얘기하고 성능적으로 벤치마킹을 스스로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걸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쪽팔려져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굉장히 창피해져요. 제가 7년 전, 8년 전에 쓴 글도 저는 별로 창피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생각을 많이 하고 논리적으로 글을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오히려 그 당시에 글을 보면서 약간 초심을 이제 떠올릴 때도 있고, 초기 영상을 보면서도 초심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어떤 선생님이 되겠다, 어떤 강사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그래서 요즘같이 좀 현타가 온 이런 때는, 현타 와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늘 하던 거니까. 근데 그냥 개인적인 제 인생, 노프 팀장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요즘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수업할 때는 또 학생들 보면 힘이 진짜 많이 나가지고 신나게 또 수업을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또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연극이 끝난 후라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연극이 끝난 다음에 무대를 딱 보면 정적이 있잖아요. 고요하고 정적이 있는 그런 것처럼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한테는 그런 정적이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에서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좀 대중적인 사람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얘기를 하거나 이랬으면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난 잘 모르면 좀 다물었으면 좋겠는데, 꼭 나대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 잘 모르는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신뢰를 못 받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어. 딱 봐도 저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 근거도 없는 얘기고, 그냥 조금만 찾아봐도, 구글링 조금만 해줘도 저 사람 말 틀린 건데, 내가 그 말 틀렸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서 바로 꼽아요. 당신이 말한 게 틀렸잖아요. 이렇게 팩트를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막 노발대발하고 막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문 내고 이런 사람들 있었어. 내가 그래가지고 좀 욕을 좀 많이 먹었거든. 인간관계에서. 약간 이게 노빠꾸 스타일이라 이런 거 봐. 좀 성격이 고쳐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근데 나중에 좀 나이 먹으면 달라지지 않을까? 좀 더 먹으면.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일할 때는 이게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 교육할 때는 타협이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책임질 자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우리 국내에서 나름 최고 연봉으로 보는 선생님인데,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보다 내가 실수하는 게 좀 덜 크리티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항상 하는데, 진짜 제가 만약에 팀노브 하기 전에 10년을 교육을 안 했으면 저는 아마 제가 공격받은 것들 때문에 기가 딱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단가반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을 텐데, 제가 팀노바 하기 이전에 10년을 그 개발자 인기 없을 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10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니까 아우 꺼져 막 이게 되는 거야. 개소리 하지 마, 이런 게. 너네 책임질 자신도 없잖아. 니네 말한 대로 예를 들면 막 진짜 아무렇지 않게 막 그런 얘기 많이 해. 팀노바 가느니 전문대를 간다 막 이래. 팀노바에 4년대 전공자들이 한 40%는 와요. 그 친구들이 대학을 안 가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사람 말은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문대 갔는데 코딩 못하면 책임질 거야? 아니잖아. 근데 그런 얘기도 되게 많고, 뭐 학원 출신은 절대 안 뽑는다고 최근에도 그런 그 영상에 댓글이 달려요. 그 너무 웃긴 거지. 나 되게 구시대적이다. 요즘은 비전공자들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리고 어설픈 전공자들보다는 열심히 한 비전공자들이 낫거든? 나는 내가 전공인데 전공자들 옹호 안 해요. 그 자격 없는 전공자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케바케인데 그 중에서 뭐 최상위 티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가 아닌 이상 크게 전공자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잘하는 경우가 크게 흔하진 않거든. 이게 실제로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의 얘기잖아요. 믿고 싶지 않아도 저는 매일매일 그런 친구들을 보는 거고, 팀노바에서 최고 연봉 8천 찍은 친구들 둘 다 비전공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는 잘 안 믿어. 그런 거 보면은 솔직히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개발 교육에 있어서 누가 뭐라 해도 별로 멘탈도 안 나가. 아유 멍청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말거든. 근데 이제 인간관계나 이제 사는 데 있어서 제가 못하는 분야도 있고 잘 모르는 분야도 많잖아요. 그런 분야에서는 이상하게 주눅이 들더라고. 주눅이 많이 들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인생은 나도 고수가 아니잖아. 나는 사실 코딩 교육 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 정답이 다 있어.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면 웬만하면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서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뿌듯하고 나 자신한테 자신감도 생기고 막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또 막 돈을 이렇게 모으는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많이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확신도 안 들고. 참 인생 2회차 3회차 하면 얼마나 좋아. 그쵸? 모두 다 인생은 처음이라서 다 당황스러울 텐데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요즘. 음. 아무튼 뭐 말하다 좀 한쪽으로 샜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제 경험에 빗대어서 여러분들 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좀 대중적이고 난 적당히 벌어서 먹고 살 거다 하시는 분들은 대중적인 기술을 써서 가능하면 이직도 쉽고 편하게 하는 게 나을 수 있는데, 대신에 대중적인 기술은 단점이 너무 이렇게 경쟁자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그 블록체인 쪽에 정통해서 자체 메인넷을 충분히 런칭하면서 그 알고리즘을 발전시킬 수 있을 정도. 심지어 지금 이더리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도 어려워. 그것도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긴 하는데 이더리움도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해요. 진짜 리스펙해요. 진짜. 그런 기술들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 블록체인 구조 자체가 이미 헤비한데 그 구조에 막 롤업이라는 개념이라든지 뭐 레이어 2가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SBT 토큰 막 이런 것들을 막 보면 되게 재밌거든. 근데 막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기가 막혀. 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지. 아 이번에 뭐 욜로가 나왔는데 욜로 2가 나오고 욜로 X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 없어 거기도. 그러니까 그런 쪽이 진짜 오히려 혼란스럽고 정신없으니까 그거를 평정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가져갈 수 있는 개발자 몸값들이 미친듯이 치솟는 거예요. 음. 대중적이지 않지. 근데 애초에 이런 교육을 하려고 틴누바 커리큘럼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대중들은 이해를 못해. 아직도 이해 못할걸? 그냥 지금 연봉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신뢰를 하는 거지 이해 못할걸? 왜냐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근데 현직에서 본인이 인공지능 개발자로 좀 괜찮게 하시는 분이나 블록체인 개발자로 괜찮게 하시는 분들은 왜 복합적으로 배워야 되는지를 좀 알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실제로 회사에서 원하는 대부분의 테크닉들을 구사할 수 있는 거지. 그 맛에 교육을 하는 건데, 이 대중성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패션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특이한 옷 많이 나오고 컨셉트도 너무 괴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이 브랜드의 감성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좀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컨셉트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대중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패션 쪽에선 이해를 하고 결국엔 대중들이 입는 패션에도 결국에는 그 패션쇼에서 나온 그 다양한 컨셉트들에서 핵심 아름다운 부분들이 나중에 동대문 보세호까지 가는 거거든. 심지어 자라나 H&M도 어디서 좋은 테크닉이 나오면 금방 카피를 해요. 유니클로도 마찬가지고. 유니클로는 애초에 그런 감성을 르메르나 뭐 마르니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이태리나 뭐 프랑스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그 감성을 가져오는 식으로 이제 브랜드를 전개한단 말이에요. 그 하이엔드적인 것들을. 근데 그런 걸 이제 대중들은 잘 모르지. 그냥 이쁘니까 그냥 산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시작은 명품에서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하이엔드 쪽이 어느 정도는 좀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확실히. 자라도 애초에 자랑하는 게 명품에서 그런 그 디자인이 나오면 그 비슷하게 2주 안에 만들어서 세계에 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마케팅 전략으로 세우는 게 자라의 전략이거든.
개발도 좀 마찬가지인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냥 단순히 개발자들이 소비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개발자마다 천차만별 너무 심하고, 그 절대 다수는 대부분은 조금 이렇게 한 분야만 딱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틴노바 같은 대중적이지 못한 곳들, 그런 것들이 공감을 덜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새벽 약간 좀 아침이라 좀 목이 좀 잠겼는데 아무튼 요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좀 쓸데없는 영상인가? 아무튼 좀 대중적인 게 항상 정답은 아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렇다고 해서 대중적인 거를 등한시해서도 안 된다. 왜냐면 너무 급진적이면 사람들이 공감하기 좀 힘들다. 아마 팀모버가 그동안 욕을 먹었던 포인트도 너무 급진적이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그렇든 안 그렇든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이 하긴 할 거예요. 똑같이 하긴 할 건데 어쨌든 결과는 압도적이니까. 근데 그렇지만 조금 더 대중적인 시선을 맞추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근데 모르겠다. 아직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 자체만 신경 쓰기에도 너무 힘들어, 사실은. 보통 수준들도 아니고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일주일에 갑자기 이렇게 막 상담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문제 터지는 경우도 많고, 그거 수습해서 또 잘 취업시키고 막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저도 가끔 한 번씩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대중성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중성보다는 조금은 자기 스타일이 좀 강하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좀 힙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개성이 다 있어요. 그럼 기술은 표준이 있는데 왜 개성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 그러지도 않은 게, 이 기술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레디스를 쓰지 않고 PHP에서 APC라는 걸 썼었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레디스가 없이, 그러니까 단순히 캐싱으로만 생각했던 걸 나중에 이제 채팅 서버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레디스라는 기술을 바라보니까 또 새롭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 잘 안 했었지. 근데 요즘은 또 대중적으로 그걸 또 하고 있어. 근데 혁신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대중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빨리 가려면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공부하고 좀 혁신적이고, 그리고 혁신적인 시장은 정답이 없어. 초반에 레디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시계열 전문 데이터베이스들 같은 경우 또 어떻게 써야 되고, 이거를 쓰면 진짜 빠를지 막 실제로 테스트 해보면 느린 경우도 많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그것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자리 잡아 가더라고. 그러면서 결국엔 대중화 되는데, 그때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니까 개발자가 조금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도 막 써보고 그래야 되거든. 그때 내 맘대로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약간 되바라진 것도 필요하거든, 혁신은. 원래 급진적인 예술가들 보면 진짜 골 때리는 짓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논란이 있고 좀 이상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힙한 거라는 걸 좀 느껴지고 대중들이 받아들이면서 보편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발자들도 그런 새로운 급진적인 기술들을 한번 이것저것 막 시도해보고, 아님 말고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막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